3월달 일정 매매로서 충분히 우리가 공략을 해볼 수가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삼성전자 유리기판의 핵심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이 기업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역시나 최근 주식시장이 좋지 못한 흐름은 이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하락분을 먼저 좀 반영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시기를 전략적으로 좀 물량을 잡아가야 되는 시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유리기판 관련된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섹터기도 한데요. 특히나 삼성전자 유리기판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으로 얻어낼 게 너무나도 많아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이 나와도 사실 기존에 있었던 밸류체인을 지키는 목적이지 삼성전자는 추격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유리기판이 나온다 라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그동안 소외받았던 분을 회복하는 10만전자, 8만전자를 앞두고 있었던 삼성전자가 지금 5만전자까지 내려와 있잖아요. 요거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소부장 기업들 아니면 협력사들이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아갈 수가 있다라고 가지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럼 오늘 나온 내용들 한번 좀 정리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특히나 인터포저를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삼성 유리기판에 올인한 이유가 뭔지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자, 그리고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주식, 오늘은 굉장히 짧게 보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꼭 시청하셔서 여러분들 지금 어려운 시장 속에서 수익을 빠르게 낼 수 있는 그 종목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나온 뉴스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체인저가 온다. 삼성전기 유리기판 시생산 임박이라고 기사가 나왔는데,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삼성전기가 유리기판 시생산을 한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글라스 코어 기판을 시생산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코어 기판이 나오면 유리판때기가 나오면 여기 위에 뭘 한다 그랬죠? 인터포저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떠한 반도체 공정이 들어간다. 그게 바로 인터포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리기판 시생산이 들어가고 생산이 나온다라는 것은 즉 인터포저의 시생산도 임박했다라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관련주로서 이노메트리 상한가 도달을 했고요. YMT도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어쨌든 이거는 단기적인 상승에 지나지 않을 그런 단기 상승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가, 결국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요, 삼성전기의 코어 기판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인터포저 직접 개발, 이 부분을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야, 삼성전자가 직접 유리기판을 만든다 그랬는데 왜 삼성전기에서 시생산을 한다는 거야? 이상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자, 뭐냐면 원래는 코어 기판과 인터포저 둘 다 삼성전기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자, 인터포저 결국은 전기를 통하게 해주는 어떠한 기술력, 이게 인터포저에서 결정이 나는데 이걸 삼성전자가 한다는 겁니다. 왜냐, 여기에는 반도체 기술력이 들어가거든요. 자, 그래서 직접 삼성전자가 반도체 기술력을 적용한 유리기판용 인터포저를 만들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라고 한다면 도화지를 삼성전기가 만드는 거고요, 여기 들어가는 그림을 삼성전자가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화지가 준비가 됐으니까 삼성전자가 그릴 준비가 끝났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도화지를 사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어떤 작품이 그려지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포저, 특히나 유리기판에 들어가는 인터포저를 봐야 된다. 이게 핵심 기술이다. 이거 인터포저 기술 가지고 유리기판이 상용화가 된다가 결정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건 조금만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연 설명을 좀 해보자면 LPKF라고 하는 독일계의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레이저를 전문으로 만드는 기업인데요. 자, 캠트로닉스와 함께, 그리고 LPKF 코리아, 캠트로닉스, 삼성전기, 이렇게 지금 삼성전기 쪽에 유리기판을 생산을 하고 있는 업계인데, 여기서 CEO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터포저와 코어 기판으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하는 거고 인터포저는 삼성전자에서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좀 부연 설명을 좀 해드려 보면, 이게 기존에 실리콘 인터포저를 활용한 HBM의 선단입니다. 그래서 밑에 기판이 들어가고요, 여기에 인터포저가 들어가고 여기 위에 이렇게 D램을 쌓으면서 우리가 아는 뭐 16단 적층된 HBM, 뭐 32단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쌓느냐가 이제 몇 단을 결정을 하는 거고, 자, 그리고 기판에 회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처럼
자, 그리고 회로가 열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발열이 생깁니다. 회로 쪽에. 이 발열을 결국은 직접적으로 램 쪽에다 D램 칩 쪽에다가 전달을 시키게 되면 이 램이 녹아버릴 거 아닙니까? 녹는다. 이거를 막기 위해서 실리콘으로 된 인터포저를 활용을 하게 되는데, 기존의 실리콘을 활용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뚫기 위해서, 뚫는다.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여기 있는 D램을 쌓아놓기만 하면 뭐예요? 밑에 기판에다 전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을 일부 견딜 수 있는 실리콘으로 만들고 이 사이에 이런 식으로 지금 보는 건 얇게 생긴 이 선 보이죠? 이 선이 이 기판에 이렇게 입력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리콘 관통 전극이라고 합니다. 인터포저가 실리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실리콘을 관통하는 전극, 이게 바로 TSV라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었던 공법인데, 이걸 가능하게 해줬었던 재료가 실리콘이에요. 실리콘이 뚫어주고, 자, 여기서 뚫어서 기판에 전달될 수 있게 하는 그 역할을 했었던 게 바로 이 실리콘 인터포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실리콘 관통 전극을 뭐다? 이제는 유리에다 적용을 시키게 되면 이건 유리 관통 전극이다. 그래서 TSV입니다. 이거는 실리콘 할 때 S고요. 이제는 TGV입니다. 바로 유리 관통 전극입니다. 이게 인터포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유리기판으로 가게 되면 인터포저 과정이 생략이 됩니다. 자, 우리가 조금만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실리콘을 까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결국은 지금 D램, 여기서 나오는 발열을 이 기판이 견디지 못하니까 이 사이에 실리콘을 깔면서 열을 어느 정도 방열을 시키는 것, 이게 바로 인터포저의 역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이 기판이 유리로 바뀌게 되잖아요. 이게 열을 잘 견딥니다. 그럼 굳이 이렇게 실리콘으로 인터포저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자, 이게 생략이 가능해집니다. 이 과정이. 그러면 이 인터포저는 없어지고 여기가 유리로 바뀌게 되고 직접 위에 D램을 쌓을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D램을 더 많이 쌓아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발열을 견디는 것 외에도 더 고효율의 반도체를 뽑아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자, 그러면 인터포저가 기존에 하려던 이 역할, 위에 D램을 이 직접 이 기판에다가 전달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TGV 기술력이라는 거예요. 자, 기존에는 실리콘을 뚫어서 꽂기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직접 요 위에 있는 기판들을 하나로 꼬챙이로 묶어버린다. 이렇게 묶어버린 다음에 요 기판에다가 직접 연결을 하려면 요 기판에 어떠한 새기는 작업, 기판 자체에 직접 이 D램을 닿게 했을 때 뚜루루룩 어떤 입력이 될 수 있는 그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기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삼성전기가 도화지를, 자, 요 기판을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위에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입니다. 이렇게 막 D램들이 막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그렇죠? 자, 그러면 결국은 이 D램들이 기판에 작용하기 위해서 여기 어떠한 작업이 필요하다. 기존의 이 기판과 인터포저를 합친 것, 이게 바로 유리기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에 인터포저가 필요한가요? 라고 하면 필요 없습니다만, 기존의 인터포저가 하던 이 역할을 누가 해야 된다? 이제는 유리기판이 직접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술력이 굉장히 고도화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당연하게도 유리기판을 먼저 만들어내게 되면 SK하이닉스 추격하는 건 너무 당연한 사실인데, 삼성전자가 TSMC의 파운더리 1위 자리까지도 추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이 실리콘 인터포저 TSV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가장 잘하는 기업이 바로 TSMC예요. 그래서 이 실리콘 인터포저라는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TSMC 같은 경우는 CWOSL이라고 하는 치본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라는 이 기술력을 가지고 엔비디아 쪽에 70%가량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80%까지 엔비디아에서 늘린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보시게 되면 2024년 1분기 61.7, 62.3, 64.9로 3%가량의 지금 TSMC 점유율이 늘어난 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1, 11.5, 9로 내려왔습니다. 왜냐? 이때부터 블랙웰의 출시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블랙웰 생산을 하려면 발열이 더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발열을 더 잡기 위해서 현존하는 인터포저, 요 실리콘 인터포저 누가 제일 잘하냐? TSMC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TSMC 파운드를 사용을 할 수밖에 없고, 최근에 오픈AI가 본인들 칩을 만들 때 TSMC 걸 활용을 했어요. 삼성전자랑 쿵짝쿵짝 해놓고 TSMC 걸 썼다, 뒤통수 맞았다? 이게 아니라 냉정하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요 인터포저 기술력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이 파운더리를 다시 탈환해 오기 위해서는 두 개의 선택지가 있어요. 실리콘 인터포저를 더 고도화시킨다. 근데 이거 한물 간 기술이잖아요.
지금은 물론 활용도가 있겠지만 유리기판 넘어가게 되면 이건 전혀 쓸모가 없는 기술력이 되는 거거든요. 유리기판으로 넘어가면 열은 훨씬 더 잘 견딜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엔비디아도 지금 유리기판에 대한 관심세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SKC에서 특히나 자회사인 SK 앱솔릭스에서 유리기판을 만들게 되면 누구한테 주겠느냐. 현재 지금 엔비디아의 밸류체인이 SK 하이닉스가 HBM을 만들고 주문 제작을 누가 하는 거예요? TSMC가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의 계산상에서는 이거 TSMC한테 생산을 줄 이미 계산 속에 있다는 건데 삼성전자가 만들게 되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삼성전자한테 이제는 수주를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삼성전자가 잡아내서 삼성전자가 파운더리에 현재 굉장히 많이 비중이 딸리는 부분을 좀 메꿔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로 가능하다? 유리기판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정확히는 파운더리, 여기에 들어가는 패키징 작업 중에 하나인 인터포저, 실리콘 인터포저를 TSMC가 굉장히 잘하고 있어서 삼성전자가 속칭 말해서 죽을 쓰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본인만의 독창적인 패키징을 만들어낸다. 이게 삼성전자의 파운더리를 결국은 본인들의 품질을 늘리는 작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실제로 그래서 삼성전자가 2나노 공정 TSMC한테 밀리거든요. 자, 그런데 삼성전자도 공격적인 투자, 다른 쪽의 투자를 중단하면서까지 2나노 공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최소한 TSMC와 2나노 공정은 맞춰놓고 그 다음에 패키징 기술을 적용을 해야 수율을 끌어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이미 국내에 천안 패키징 공장 증설을 했고 여기에 엔비디아가 실사로 왔다 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의 패키징 이꼴 수율입니다.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키워드는 추가적으로 또 영상에서 오늘 다루진 않겠습니다만 패키징입니다. 패키징이 올라와줘야 TSMC를 따라잡을 수가 있고 패키징이 올라와줘야 SK 하이닉스 밸류체인, 왜냐면 SK 하이닉스랑 TSMC랑 세트 메뉴인데 패키징에서 이제 TSMC를 추격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삼성전자 이 한 군데서 주문받고 생산까지 둘 다 가능한, 지금은 둘 다 2위로 내려와 있지만 하나가 1위로 올라가게 되면 둘 다 1위로 올라갈 수 있는 핵심 기술이 바로 유리기판이 되겠다. 결국은 기존에 이 실리콘 인터포저를 삭제시키고 이 바닥에 있는 유리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하는 요 기판에 회로를 작업하는 이 기술력이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의 미래 먹거리의 핵심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유리기판 관련된 기사들이 나오는 것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삼성전자 입장에서 정말 향후 10년을 책임질 수 있는 핵심 기술력이 바로 이제 유리기판 쪽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뿐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제 SK하이닉스와 이제 삼성전자가 유리기판에 대해서 좀 개발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 그리고 전 세계의 유리기판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게임 체인저를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 두 군데 기업이라는 거에서 굉장히 좀 뿌듯함을 느끼는데 그래도 삼성전자가 좀 개발을 하면 어떨까? 팔은 또 안으로 굽는다고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제 공격적인 인터포저 관련된 투자라든지 협업을 좀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남아있는 이제 반도체 관련된 굵직굵직한 일정 바로 GTC 2025에 있습니다. 3월 17일부터 21일 그 사이에 열리게 되고요.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요 3월 17일과 21일 사이에 엔비디아의 이번에 또 DGC라고 하는 슈퍼컴퓨터가 또 공개가 됩니다. 여기서 저전력 D램 관련해서도 그리고 추가적으로 블랙웰 관련된 내용들도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3월 17일에 나오는 반도체 이슈 더하기 삼성전자 유리기판, 특히나 이제 인터포저 또한 시생산 임박했다 이런 뉴스들만 나오게 되면 빵 하나 터질 수 있는 기업을 이제는 우리가 좀 찾아야 될 때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대박주도 바로 삼성전자 유리기판 인터포저의 핵심 기술력을 제공한 업체입니다. 이 기업 제가 짧게 보라고 한 이유가 있거든요. 요거는 대박주 공개하고 나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대박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져온 대박주는 바로 램테크놀로지입니다. 지난 주말간에 소개를 드렸었던 기업이기도 한데 여전히 매수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지고 왔고요. 램테크놀로지라고 한다면 유리기판 기업 S사에 뭐 SK 하이닉스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보통은 이제 S사라고 하면 이제 삼성전자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S사에 뭘 하냐? TGV 시가객을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TGV 시가객 뭡니까? TGV가 들어가면 뭐라 말씀드렸죠? 바로 인터포저다. 유리 인터포저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시가객은 무엇이냐? 식각은 무엇이냐? 결국 액체에 이걸 담갔다가 빼면 간단하게 코팅이 되고요. 요거를 정확하게
굳히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리에 마킹을 한 다음에 요거를 다시 또 틀어지지 않게 한마디로 고정한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램 테크놀로지가 TGV를 삼성전자에 샘플을 공급한 현재로서는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인터포저 관련된 그리고 TGV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되면 샘플 공급이라는 타이틀로 좀 시세를 한번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TSV를 유리기판에서 활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지금 가장 중요한 그 역할의 샘플 공급을 램테크놀로지가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말 그대로 샘플입니다. 샘플이기 때문에 이게 좀 불확실성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유리기판이 생산되는 건 일러야 올해 하반기 정도에 시제품 나오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테마주로서 접근을 하는 대응 포인트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램테크놀로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쪽에 이제 555억 원 규모짜리 신규 시설 투자한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요 사업이고 이 안에 램테크놀로지가 들어간다라는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와의 연관성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재무적으로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3월달 감사보고서 때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3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GTC 같은 경우에는 3월 17일이었어요. 그래서 3월 17일 부근에 그리고 3월 17일과 3월 31일 사이에 우리가 수익으로 그리고 대응을 완료를 한다면 사실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번 달 안에 승부를 봐야 되는 기업으로서 그리고 시가총이 굉장히 작아요. 슈팅을 준다면 굉장히 크게 줄 수 있는 기업으로서 램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할 텐데, 자, 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파동, 두 번째 파동, 그리고 세 번째 파동을 가지고 가라. 전형적인 엘리어트 3파동의 좀 흐름 속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파, 2파, 3파를 앞두고 있는 차트의 바로 목전에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간다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확인을 할 게 하나 있다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 파동의 요 고점을 저점이 깨면 안 된다. 근데 딱 지금 걸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부터 3월 17일까지 요 라인만 깨지 않는다면 그 다음 상승 포인트를 충분히 가지고 갈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램테크놀로지의 매수가는 4,500원 부근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탈을 하더라도 요 라인에서 실제로 굉장히 많이 터치가 들어갔어요. 요때도 물량이 있죠. 자, 그리고 요때도 박스권에서 물량을 가지고 있는 현재 구간이 있기 때문에 넉넉 잡고 4,200원에서 한 4,500원 사이에서 물량을 잡고, 자, 그 다음에 6,000원대의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 오버하는 슈팅이 나온다라고 해서 그 위를 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머리에서 파는 게 아니라 어깨에서 파는 1차 목표가로서 6,000원 라인을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500원에서 6,000원이면 그래도 업사이드로 한 30% 정도는 열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의 기대할 수 있는 상승 업사이드가 좀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시가총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643억 원밖에 되지 않고요. 30%라고 해도 거래대금 한 200억 정도만 터지면 충분히 상한가로 말아 올릴 수 있는 현재 구간이 있다. 자, 재료 같은 경우에는 나온 지가 좀 됐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와 그리고 인터포저와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GTC에서 삼성전자의 유리기판 관련된 직접 샘플 공급이라는, 그리고 특히나 TGV라고 하는 이 실리콘 관통 전극을 유리로 가져온 이 유리 관통 전극에 있어서는 가장 어떻게 본다면 재료적으로도 굉장히 좀 적합한 구간이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반드시 짧게 봐야 되는 종목임을 다시 한번 인지를 시켜드립니다. 이 부분이 가능하다면 저는 램테크놀로지 3월달 일정 매매로서 충분히 우리가 공략을 해볼 수가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삼성전자 유리기판의 핵심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이 기업 램테크놀로지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요거 꼭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제가 주식 공부방 하나 또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기업들, Y스캠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도달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쭉쭉쭉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모든 기업들 제가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드리고요. 램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요 라인 4,700원 돌파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왔거든요. 요 박스권 안에 현재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상에서 그냥 보고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이러실 거라면 사실 상관은 없는데, 이게 실제로 매매 한번 적용을 시켜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주식 공부방 반드시 좀 들어오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이렇게 댓글 창에 제가 들어오실 수 있게 텔레그램 이렇게 링크 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텔레그램 바로 들어오실 수 있게 이렇게 댓글 달아놨으니까요, 여러분들 댓글 꼭 확인하셔가지고 댓글에다가 이거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이 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거든요. 그
고정 댓글 반드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많이들 참여하시고요. 저는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왔네요. 여러분들 이제 향후 주식시장 흐름 분명히 긍정적인 흐름들이 꽤 많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나 미국 시장으로 이탈했었던 국내 시장 자금들이 또 하나하나씩 좀 들어오고 있는 움직임들도 보여지거든요. 최근에 여러분들 시장을 보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져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들어오고 있는 개인의 매수세가 저는 이제 미국 시장으로 이탈했었던 자금들이 다시 한번 국내 시장으로 수혈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당연하게도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들은 우리 개인들 돈 버는 꼴 못 보잖아요. 그래서 견제를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시장의 반등은 한 하반기 정도로 좀 나와주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 시기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좀 되셨으면 합니다. 함께 준비하실 거죠? 함께 준비하시는 걸로 하고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댓글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공부방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박프로였습니다.